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염승환 이베스트 증권 이사 모시고 경제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치는 너무 많은 정치 얘기가 있으니까요. 경제도 중요할 때고 한 번씩 짚어보겠습니다. 예, 기다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중국 얘기를 짚어보고 싶은데 중국이 안 좋은가요? 많이? 중국이 좀 생각보다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이번에 뭐 소매 판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어제죠, 우리 한국 쉬는 날이죠. 예. 그날 이제 경제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을 좀 크게 하회하는 수치가 좀 발표가 됐는데 예. 뭐 중국 경기가 안 좋은 건 아마 다들 알고는 계실 예.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지금 더 안 좋은 상황이고 예. 또 특히 중간중간에 뭐 이게 뉴스도 아마 보셨겠지만 셧다운을 계속 좀 했다가 또 예, 폈다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제로 코로나 정책을 버리진 않고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확진자가 늘어도 경제 활동하는데 문제는 없잖아요. 예. 정상적으로 하는데 중국은 어쨌든 확진자 늘어나면 그 지역을 일부 또 차단을 하고 또 없어지면 좀 다시 풀어주고. 참 그 코로나 문제 때문에 정말 발목이 잡힌 것 같아요, 완전히. 예, 근데 제로 코로나 그거를 정책. 또 시진핑 주석의 또 약간의 그거죠. 정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업적으로 내세우다 보니까 네. 이게 실패했다고 인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막 네, 완전히 꼬인 것 같아요, 스텝이. 예. 그래서 그거를 사실 오미크론은 그걸 뭐 막는다고 해서 막는 질병은 사실 아닌 건데. 완전히 스텝이 엉킨 것 같아요. 예. 거기다가 또 최근에 뭐 전 세계적으로 좀 가뭄도 막 있고 예. 더위가 좀 심해지다 보니까 중국도 좀 전력난이 좀 일부 있었나 봐요. 네. 일부 특히 이제 태양광 쪽에 있는 그 예. 태양광 산업을 할 때 전기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쪽에 또 가동 중단 명령을 또 내렸나 봐요.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전력에 또 문제가 생기면 예. 가동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중국 경제가 좀 상당히 그런 여러 가지 좀 외부적인 변수들 때문에 좀 어려움에 빠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공격적으로 지금 돈을 풀지는 않았어요. 사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예.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돈을 왜 이렇게 예. 소극적으로 풀까 예. 이랬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미국은 자꾸 금리를 올리는데 네. 중국은 반대로 낮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예. 금리 차가 너무 벌어지는 거죠. 예. 그럼 이제 결국 중국에서 돈이 또 이탈할까 봐. 예. 근데 이제 어제 선제적으로 중국이 중기 유동성 창구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금리를 낮췄는데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중앙은행 같은 데서 그 지방은행들 있잖아요. 시중은행. 예. 여기다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금을 지원할 때 주는 그 금리를 이제 중기 유동성이라고 하는데 요 금리를 일단 낮췄어요. 예. 낮췄다는 건 뭐죠? 금융기관의 금리를 낮췄다는 예. 건 조만간 기준금리도 낮출 거다. 근데 이런. 그래도 견디나요? 어때 미국은 저렇게 자꾸 올리는데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지금 견디고는 있죠. 그러니까 근데 더 낮추면은 근데 이제 안 낮추면 또 경기가 지금 워낙 안 좋은 그만큼 안 좋은가 보죠. 예. 그래서 사실 보통 금리 인하하면 예. 되게 좋아야 되잖아요, 예. 증시가.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중국 증시가 또 놀란 거죠. 아, 그래요? 이렇게 안 좋은가? 생각보다 안 좋나? 예. 그리고 어제 우리나라는 쉬었지만 외환 시장은 또 막 원달러율이 급등을 했어요. 예. 아, 중국 경기가 금리 인하를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한 25%가 중국이니까. 예. 그래서 지금 중국의 좀 펀더멘탈이 생각보다 좀 안 좋다는 게 그래요? 부담으로는 좀 굉장히 작용하고. 부담이네요. 그런데 네. 그렇다면 단중 장기적으로 네. 중국이 안 좋으면은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우리나라 특히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편인데 특히 중국에 이제 그 완전히 뭐 완성품이라고 하죠. 예. 그런 것도 납품을 하지만 중간재를 또 많이 납품을 해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거기서 우리나라의 어떤 중간재를 받아다가 이제 그걸 가공을 해가지고 뭐 해외 쪽에 수출도 하고 네. 하는 이제 그런 구조들이 좀 많이 있는데 어쨌든 중국의 생산이 이렇게 줄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중간재가 수출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최근 몇 달 동안 우리나라가 무역 수지 중국하고 이렇게 무역했을 때 적자 본 적이 없었거든요. 예, 그렇죠. 최근 몇 지금 달간 몇 달간 계속 네, 적자죠. 적자 보고 있습니다. 예. 그게 대부분 이제 중간재가 예. 예. 지금 오히려 우리 한국에서 또 수입은 많이 하는 편인데 예. 수출이 좀 안 되고 있는 게 그게 또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너무 중국의 비중이 높은 것도 리스크 요인은 맞아요. 그래서 예. 이걸 다변화하는 건 좋은데 아직은 중국 비중이 절대적인데 예. 중국의 이런 전체적인 그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거는 예. 국내 기업들한테는 상당한 좀 부담으로 작용을 자, 하고 그럼 우리한텐 중국 돈 푼다가 결코 뭐 좋은 소리는 아니네요. 지금으로서.
아니 일단 푸는 거 자체는 좋죠. 일단 근데 뭐 시장에 네. 나타나야 좋은 건데 시장이 근데 반응을 안 일단은 하는데요. 푸는데 그게 네. 바로 반응은 안 해요. 아 그래요? 몇 그럼 달 앞으로 후에는. 좀 날. 근데 이제 이런 보통 중국의 유동성이 풀리고 네. 나서 몇 달 후에는 네. 그게 또 경기에는 반영이 되긴 하니까. 아 그래요? 근데 지금 당장은 시장은 그런 거죠. 아 중국 경기가 저렇게 안 좋구나.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중국 경기가 좋다고 또 생각한 적은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미 반영은 해서 예. 주가 큰 반응은 없는데 결국 중국의 이런 상황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좀 안 좋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푼 돈은 또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니까 예. 약간의 좀 공백기는 있는 것 그럼 같습니다. 중국 변수가 앞으로 한 하반기에 어떻게 작용할 걸로? 근데 이제 전망하세요? 중국의 좀 변수 중에 하나가 이게 정치 이슈가 하나 있잖아요. 예, 그 시진핑. 시진핑 주석이 예. 이제 그 10월인가요? 10월로 예.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당대회를 열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3년입니다.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때 또 경제 분위기가 또 안 좋으면 굉장히 예. 또 아, 곤혹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부양시킬 것이다. 그래서 지금 부양은 할 걸로는 보여요. 근데 그게 되게 시장에서는 좀 딜레마라고 생각하는 게 예. 아니 그럴 거면 제로 코로나 풀면서 해야 되는데 그건 또 이제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의 업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네. 내세웠으니까 그걸 실패 선언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근데 예. 이걸 하면서 돈 푼다? 이게 예. 좀 이율배반적인 거라서 아, 근데 사실 어쨌든 시장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는 하니까 예. 어쨌든 가을로 갈수록은 중국은 조금 더 부양책을 세게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뭘 잘 살펴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어쨌든 돈을 풀면 이게 과거에 전통적으로요. 중국에 이게 어떤 지표가 있냐면 크레딧 임펄스라는 지표가 예. 있어요. 이게 중국의 GDP 대비해서 신용 대출이 얼마나 늘었냐. 예. 요게 증가를 하면 보통 우리나라 증시가 그거에 9개월에서 10개월 후행을 합니다. 예. 근데 되게 이게 잘 맞아요. 예. 아, 왜냐면 그래요? 작년 10월부터 터닝을 했어요, 이게. 아. 근데 지금 9개월에서 한 10월이면 한 7월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참 희한하게 타이밍이 딱 우리나라 맞았어요? 증시가 7월부터 올라갔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는데 예. 중국이 어쨌든 이렇게 돈을 풀어주는 거는 예. 순차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에는 어쨌든 유동성 면에선 예. 긍정적으로 작용했고 또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주가가 예.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유동성 지표 있잖아요. 예. 크레딧 임펄스랑 유사하게 가요. 이쪽이 터닝을 해주면 네. 2019년도가 되게 좀 아이러니했던 게 2019년도에 하이닉스가 예. 영업이익이 10분의 1 토막 났어요. 예. 그럼 주가가 안 좋아야 예. 되잖아요. 근데 주가가 어떻게 되냐면 그 18년부터 안 좋았는데 예. 2019년 업황이 꺾이는데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아, 그래요? 되게 예. 아이러니했는데 예. 그게 결국 결론을 알아보니까 중국의 유동성이 돌려버린 거예요. 아, 예. 유동성 지표랑 반도체랑 이게 되게 유사하게 갑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을 이렇게 풀어주잖아요. 예. 결국엔 나중에 경기가 돌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럼 경기에 되게 민감한 업종 중에 하나가 반도체입니다. 아. 근데 반도체 주가는 또 먼저 선행성을 띄어요. 예. 동행하는 게 아니라 이러면 몇 달 후에 좋아지겠는데? 그럼 우리 반도체도 한번 눈여겨 봐야겠네요, 예,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당장 업황은 예. 지금 뉴스 보시면 최악이에요. 막 그렇지. 반도체가 예, 급락한다, 예, 예. 뭐 설비 투자 줄인다. 예. 근데 오늘도 주가가 올랐어요. 하이닉스가 그래요? 3%나 올랐는데 음. 이제 아마 이런 게 과거의 그 유동성 중국에 어제 금리 또 인하했잖아요. 예. 아마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반도체도 한번 지금 지금 잠깐 오르지만 한번 그 흐름을 방향성을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러니까 너무 그 디램 가격 빠지는 거에 초점 맞추시면 안 돼요. 예. 이미 그것 때문에 주가는 한참 전부터 빠져 그건 있었어요. 다 반영돼 예. 있었단 말씀이죠. 근데 앞으로 어떤 게 생겨야 올라갈까? 예. 그 첫 번째 조건이 아까 말씀드린 유동성입니다. 중국의 아. 유동성. 예. 그거랑 두 번째가 재고 증가예요. 예. 지금 디램 재고가 너무 늘고 있대요. 예. 왜냐면 이제 미리 이렇게 사놨는데 예. 그렇죠? 이제 IT 기가 안 팔리니까 이 거래처에서 주문을 안 줘요. 예. 그럼 이 주문을 안 주면 재고는 만들어 놔야 되니까 쌓이겠죠. 이 재고 증가율이 계속 올라가요. 예. 근데 언제 주가나 이 업황이 터닝을 예. 하냐면요. 재고 증가율이 만약에 20%로 가다가 예. 15%로 줄면 아, 이러면 또 방향이 바뀌잖아요. 지금은 근데 재고 증가율은 계속 올라가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꺾일 텐데 그거는 아마 가을 이후로 좀 보고 있으니까 예. 한번 그런 데이터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문은 좀 열렸다. 중국의 유동성은 좀 풀렸기 때문에 아. 그 점은 조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상황 말고 또 오늘 볼 만한 게 뭐 있나요? 중국 상황 말고 오늘 그래도 좀 주식시장이 좀 괜찮았는데 사실 오늘도 보니까 그 태양광 쪽이나 네.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예, 예. 이쪽이 여전히 세요. 근데 예. 지난주에 제일 이슈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거기에도 예. 태양광이 좀 들어가 있는데 예.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계속 좀 급부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중국을 좀 배제하려는 법안이다 예. 보니까 거기서 한국의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더욱더 부각이 되는 것 같고 예. 또 이 에너지 문제가 저도 태양광을 좀 더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요.
지금 유럽도 에너지가 없어서 난리. 예. 지금 중국도 지금 갑자기 예. 이 난리고. 근데 원자력 발전을 짓는데 10년 걸리잖아요. 예. 엄청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뭐 풍력도요. 최소한 3, 4년은 예. 3년 정도는 잡아야 되고. 예. 그런 상황에서 이 대체 에너지를 뭔가 좀 만들어 놓긴 해야 되는데 예. 이 부지 승인만 떨어지면 태양광이 1년 안에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제일 빨라요. 빠르군요. 그러니까 이제 풍력이나 뭐 이런 다른 재생에너지보다 비해서는 제일 빠르군요. 왜냐면 예. 풍력은 아시겠지만 이 타워 있잖아요. 예. 너무나 무겁고 거기 이걸 저 또 물리기도 배관력에 있는 거 그런 거요. 예. 설치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근데 태양광은 이제 또 손쉽게 설치할 수 있다 보니까. 근데 어차피 어제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감축법인가? 네. 그걸 이렇게 보면 인플레이션하고는 별 상관없이 그냥 재생에너지 사업 그러니까요. 예. 예, 거의 그거랑 뭐 3천 복지에 더 관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 보니까. 3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긴 하는데 예. 대부분이 이제 친환경이 들어가는 친환경이 예. 거의 그냥 이름만 인플레이션 네. 하면 미국 여야도 뭐 똑같은 정치권이라 그런지 그런 이름을 내세워야지 통과가 네. 쉬우니까 약간 내세운 것 같지? 근데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공화당은 반대했죠. 예, 그런데 공화당은 결국 사실은 받아줬으니까요. 예, 근데 이제 왜냐면 또 하원 같은 경우는 또 예. 민주당이 또 다수당이다 보니까.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물론 그런 이제 정책이 나와서 신재생 에너지를 하는 거는 물론 좋은데 예.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될 건 이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예. 무슨 얘기냐면 그 법안에 돈이 들어가잖아요. 예. 어디서 재원을 마련할 거냐. 예. 이게 결국 이제 아. 법인세 인상이라든가 예. 또 한 가지가 아마 헬스케어 쪽엔 좀 안 좋을 수도 있는 게 예. 그 약가 인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정부에서도 약가를 낮춰서 그 건보 재정을 좀 개선시켜서 예. 거기서 이제 남는 돈으로 약간 이쪽에 재정을 좀 투입하겠다. 예. 그럼 이제 신약 개발하는 업체들 입장에선 약가가 떨어지니까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미국의 법인세가 올라가면 기업들의 이익이 조금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법안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도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되겠지만 그 재원을 도대체 어디서 마련할 거냐. 글쎄요. 이 부분도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마냥 좋을 수는 없어요. 또 이런 네. 재원 확보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반대급부도 한번 좀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게 어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엄청난 인플레도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한 코로나 시작된 직후까지도 무슨 얘기를 했냐? 이제 경제는 무슨 논리가 있으니 영원히 굴러가는구나 이제. 네. 돈을 아무리 풀어도 인플레이션은 없고 맞아요. 하도 오랜 동안 인플레이션이 없이 막 돈을 풀고 하니까 야 이제 새로운 어떤 경제적 상황 시대가 도래했구나. 그게 뭐 전 세계가 흥분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 없다는 게 다 지금 지나고 맞아요. 나면 다 뭐랄까 좀 이런 소리가 다 헛소리였어요 보면 그게. 그러니까 이게 뭐 어쨌든 증폭돼 쌓였던 거예요. 예, 쌓여있던 근데 거를. 그동안 보면 어쨌든 인플레가 전혀 발현이 안 되고는 있었는데 예. 그게 발현이 안 됐을 뿐이지 수면을 그러니까요. 잠복은 했던 거죠 사실은. 그게 중국의 노동력이 쌌고 뭐 여러 가지 네, 여러 요인이 가지 있었던 것 뭐 같은데. 아마존일 수도 예. 있어요. 아마존이 워낙 또 싸게 파니까. 아마존이 예. 싸게 팔았고 전 세계적 공급망이 뭐 진짜 워낙 어떤 그때 워낙 또- 탄탄하게 그냥 탄탄했죠. 싼 대로 쫙쫙 몰리고. 근데 그게 한꺼번에 다 깨지더라고요. 코로나 깨질 때 이후에 보면. 코로나가 사실 촉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거기 그런 어떤 기사 쓸 때 저도 기자지만 예. 전 세계 석학들한테도 물어보고 다 이래서 기사 쓰거든요. 그러니까 네. 다들 똑같이 모를 땐 다 모르더라고요. 되게 사후적으로 생각하면 예.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전 세계가 다 모르더라고요. 네. 당시에 제가 지금도 한 2년 전 뭐 정확한 하지만 네. 그때 굉장히 세계 유수의 그 잡지를 보면 새로운 경제가 도래했다는 식으로 예. 도래했을 가능성이 있다. 뭐냐면 네. 유동성을 아무리 공급해도 인플레이션은 안 오르고 그냥 맞아. 무한히 굴러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어떤 얘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맞아요. 지금 그로부터 2, 3년 만에 아주 입 싹 씻고 이건 뭐 인플레도 아니고 그냥 뭐 8% 그러니까 눌러왔던 네. 게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네, 이게 쉽지가 그렇죠. 않은 거예요. 네. 대가 없는 경제는 없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사실 또 더 힘든 게 이제 코로나 끝나가니까 이제 청구서 날라오잖아요. 실제로. 실제 예. 청구서 날라오죠. 이게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청구서 예. 사실은. 예.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펼쳐지고 있는 시장 중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재생에너지 시장하고 반도체 시장 봐야 되고요. 다른 어떤 특징적으로 뭘 좀 살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 저희도 지금 방금에 인플레를 얘기했지만 사실 예. 이제 요즘에 이슈는 물론 인플레이션 좀 완만해졌지만 이거는 계속 생각해야 될 게 이 인플레가 과거에 없는 인플레잖아요. 예. 지금 원래 물가가 한 1에서 2% 움직였던 예. 시대에 살다가 10년 동안 지금 갑자기 8%?
우리 한국도 6%인데 예. 이게 꺾여봐야 5%, 4%거든요. 예. 이게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인플레에 강한 기업들을 계속 발굴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 시기에 가장 좋은 기업들은 가격 결정권이 있는 기업들이죠. 예.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기업들이 가장 좋고 그 대표적인 기업들이 사실 음식료죠.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음식료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예. 하나가 음식료는 되게 좀 재밌는 게 다른 많은 산업들은 가격이 올라갔다가 결국 또 떨어지기도 예. 하고 수요가 빠지면 예. 공급이 늘고 예. 유일하게 음식료 가격은 그러니까 하다못해 우리 그 컵밥이라든가 예. 뭐 햇반 뭐 이런 예. 거 있잖아요. 예. 빠지는 거 본 적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아, 거예요. 그랬었나요? 영원히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 김치찌개 가격도 김치값, 그러니까 그 배추값 떨어진다고 떨어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올리긴 올려요. 예, 예. 근데 이게 여기서 유지가 되죠. 그리고 농산물 가격이 또 오르면 또 올리고. 그럼 식음료 관련주들은 되게 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인플레 이슈로 일단 가격은 올릴 명분이 생겨서 예. 지난해 좀 많이 올려놨는데 올해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근데 실제 지금 최근에는 반토막 났거든요. 농산물 가격. 근데 이 농산물 가격이 떨어진 게 올해 4분기에 투입이 돼요. 예. 그럼 원가는 떨어지는데 이 제품가는 안 떨어집니다. 코카콜라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건 다시 내려가진 않아요. 그래서 인플레 시대에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가격 결정권이 있는 그런 예.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고. 그래서 사실 자동차도 괜찮았던 게 현대 기아도 나중에 모르겠으면 제가 차값을 내릴지는 모르겠는데 예. 일단 올라간 차값도 잘 안 내려오거든요. 근데 그 공급망 이슈나 이런 거 생산도 안 되고 여러 원자재 비용 때문에 차값을 올렸거든요. 예. 올려도 잘 팔렸죠. 예. 사람들이 뭐 서로 살려고 하니까. 근데 한 번 올린 이 차값은 쉽게 안 떨어지는데 다시 원가는 좀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브랜드 가치가 있고 이 그 가격 결정권이 있는 이게 어느 업종이라기보다는 그런 기업들인지를 한번 좀 잘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 인플레 시대가 계속 이어진다면. 현대는 주가가 어떻습니까 지금? 삽입했다고 기사. 예. 현대차는 그냥 최근 한두 달은 그냥 18만 원, 19만 원에서 예. 원래 이 기업이 16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예. 올해 가장 안 좋았을 때 그때 러시아 전쟁 예. 그랬다가 지금 19만 원까지는 올라는 왔거든요. 근데 이제 20만 원을 아직은 돌파를 지금 못 하고는 있는데 현대 미래는 어떻게 보세요 주가? 저는 이제 이거죠. 지금 당장은 주가 못 가는 게 예. 이제 차가 안 팔릴까봐 그런 것 같아요. 예. 왜냐면 그래도 많이 사람들- 팔았잖아요. 많이 팔았는데 예, 이미 이건 다 앞으로가 반영됐고, 중요하잖아요. 반영됐고. 사람들이 이렇게 소비를 줄이려고 하는데 차를 사겠냐 이 이 우려가 좀 있는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좀 부진하지만 예. 근데 지금 사람들이 보는 거는 이 현대차의 엔진차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기차잖아요. 예. 그래서 전기차에서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인데 저는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현대 전기차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아, 보고 그래요?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품질 경쟁력도 다 인정을 뭐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미 예. 우수의 기관에서 예. 뭐 아이오닉 5나 경쟁력 있다 언급을 해줬고 실제 데이터도 제가 알기로는 1분기인가요? 미국에서 현대기아 합쳐서 2등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포드를 이기고 예. 테슬라 다음이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잘하고 그 다음에 유럽하면 폭스바겐이 꽉 잡고 예. 있잖아요. 폭스바겐이 요새 좀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아 그래요? 폭스바겐의 전기차 ID3, 예. ID4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올 텐데 생각보다 판매가 잘 안 된다. 그러면 향후에도 현대가 전기차가 세계 한 3, 4위 안에만 들 수 있으면 그거는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가장 뭐 이거는 긍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예. 현대차는 지금 도요타가 전기차를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예. 일본 차들이 사실은 내연기관 하이브리드에서는 최강자인데 예. 그래서 현대차가 많이 밀려 있었잖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 전기차는 사실 도요타나 이쪽은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사실상. 현대가 지금 3, 4위 수준의 전기차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면 예. 향후 전기차 자체가 엄청나게 시장이 폭발적으로 클 폭발하니까, 텐데 예. 그리고 현대 자체도 폭발할 수도 있다 이거 아니 이렇게 볼 수 단순 논리로는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이게 거아닌가요? 왜 전기차가 만약에 점유율이 올라서 예. 폭발을 하면 더 좋냐면 그 완성차업자 입장에서 이게 원가가 내연기관보다 훨씬 저렴하대요. 왜냐면 부품수가 예. 확 줄어요. 그렇겠죠. 예.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공정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보셨겠지만 굉장히 간단하게 만듭니다. 예. 거의 로봇도 좀 들어가 예. 있고 그게 뭘 의미하냐면 생산성이 굉장히 급격하게 혁신이 돼요. 예. 근데- 공급 라인도 예. 공급망도 단순해지고요. 엔진이라든가 예. 이런 내연기관 굉장히 복잡해. 예.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예, 다 해야 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엔진 자체가 빠져버리고 예. 그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복잡한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렇죠. 빠지고 예, 예. 그 중앙에 보면 ECU라는 반도체가 지금은 내연기관에 여러 개가 막 수십 예. 개가 이렇게 복잡하게 들어가 있어요. 테슬라는 그 반도체가 중앙에 딱 하나만 있어요. 그러니까 또 얘가 다 컨트롤 해줘요. 이 내연기관 자동차의 경우에 전 세계의 공급망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네. 전기차는 좀 심플하니까 네. 그런 공급망 이슈도 좀 안정적인. 예. 근데 예. 유일한 리스크는 배터리가 좀 중국 의존도가 높잖아요. 예. 이 공급망이.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도 중국 거 하지 마라. 예. 뭐 소재나 이런 거. 근데 배터리 우리 것도 있지 않나요? 있는데 예. 이제 문제가 중국의 뭐 리튬이나 예. 뭐 예를 들어 흑연 있잖아요. 예. 이걸 안 쓰면 지금 배터리 아, 만들기 저 너무 소재가? 어려워요. 네, 소재를. 예. 아.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중국 소재 쓰면 보조금 안 줄 거야. 예.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약간 배터리 소재에 대한 소재에 대한 다각화. 너무 중국 의존도 왜 중국 의존도가 컸냐면 예. 중국산이 제일 싸거든요. 그렇겠죠. 그럼 당연히 그러니까 싼 거 써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기업들의 이제 절체절명의 과제는 중국 걸 빼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럴 때 비용 부담이 들어가는 거. 이 부분에 대한 좀 리스크는 있는데 어쨌든 전기차로 돌아오면 전체적으로는 전기차는 내연기관에 비해서 원가가 확실히 좀 떨어진다. 예. 네,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이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과거에는 정말 전 세계에서 제일 싼 데 골라가지고 딱딱딱딱 네, 묶어가지고 맞아요. 공급을 하면 딱 네. 끝나고 그러니까 생산가도 떨어지고 아무리 돈이 그렇게 풀려도 인플레이션도 없고 없었죠. 했는데 예. 이 정치가 뛰어들다 보니까 이젠 무조건 싼 데 살 수가 없고 안정적인 데서 해야 되니까 비싸질 거란 비싸져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중국 전기는 어떻습니까? 전기차는 중국이 전 세계 1등이죠. 전기차 시장. 예. 제일 아마 절반 정도가 중국. 품질은 예. 어떻습니까? 품질은 그것까지 제가 뭐 조사는 안 해봤지만 음. 어쨌든 중국 사람들은 뭐 거의 중국 전기차 쓰니까. 예. 근데 이제 중국산은 대부분 그런 걸 많이 그 배터리를 LFP 배터리라 그래가지고 리튬 인산철 배터리인데 우리 한국은 NCM이라고 해서 니켈 코발트 망간 쓰거든요. 약간 차이점은 저가형이에요. 저가형인데 주행거리가 좀 짧아요. 예. 대신에 단단하고 안정성이 좀 높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은 그런 배터리를 탑재한 차를 사는데 네. 가격이 싸죠. 아무래도. 그래서 대량 생산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정부에서 보조금도 많이 주고 예. 하니까 그래서 중국 시장은 사실 좀 아쉬운 게 우리 한국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한국 배터리 회사한테 보조금을 안 줘요. 예. 주질 않습니다. 예. 중국에서 만든 거 외에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경쟁도 안 되고 점유율도 없고 현대차, 기아도 중국에서 거의 점유율이 없어요. 그래서 중국은 사실상 이제 그들만의 리그가 그냥 펼쳐지고 있다. 그 내수 리그는 따로 내버려 두고 네. 세계 시장에서는 이제 우리도 그 유수의 경쟁자 중에 하나의 포션만 차지할 수 있다면 미래는 굉장히 어떤 밝을 수는 있죠. 예. 예. 근데 이제 이거죠. 중국의 배터리만 놓고 보면 중국의 CATL이 세계 1등인데 중국 안방에서는 안방 호랑이거든요. 근데 해외로 보면 LG엔솔이 잘해요. 네. LG.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중국 걸 이제 못 쓰게 예. 하려고 하잖아요. 예. 미국이 앞으로 커질 텐데 그러면 이거는 한국한테는 장기적으로 호재는 맞죠. 기회가 될 수 중국 있다. 기업들이 이제 예. 미국에 진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 어떤 분석에 따르면 자동차 왕국 세계적인 독일이 전기차에서도 과연 그런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예, 그런 얘기 저도 예. 많이 들어봤는데 그래서 아니 저는 저번에 기사를 보니까 예. BMW CEO가 예. 아니 내연기관차 원하는 사람도 많다. 근데 약간 좀 그런 식으로 그런 얘기를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제가 본 어떤 예. 거에서는 중국이 정말 해도 안 되는 게 몇 개가 있는데 그게 반도체랑 축구랑요. 축구 맞습니다. 반도체랑 축구랑 자동차가 안 됐다고 옛날에. 자동차가 워낙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워낙 아주 복잡다단한 네네네. 그 공급망과 너무 그러니까 그게 이제 1, 2년 안에 안 되니까 독일이 완전히 장악하고 몇 년 근데 이게 전기차로 바뀌면서 중국에 기회가 오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예. 중국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 세계 최대 IT 기업들. 예, 맞습니다. 전기차는 IT가 있어야 예. 되니까요. 그다음에 수요. 그다음에 배터리도 지금 배터리 말씀- 세계 1등이죠. 예. 그러니까 중국이 한번 자동차 시장에서도 세계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지금 계기가 마련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잘 끼어가지고 하여튼 한 자리 차지해야지 분명한 것 같은데요. 그래야지만 안 되는 게. 예.
근데 여기서 한 3, 4위만 유지할 수, 저는 그래서 3, 4위만 안에만 유지할 수 있어도 독일을 제치고 혹시 자동차 강국이 되는 수 있는 거 아닌가?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예. 말씀하신 대로 독일 독삼사라 그러죠 보통. 예. 이 프리미엄 자동차인데 예. 근데 프리미엄 자동차는요 또 보조금도 못 받아요 미국에서. 예. 비싼 차는. 예. 일단 거기다가 이 기업들은 내연기관의 최강자지 전기차는 검증이 안 돼 있어요. 예. 사실상 대량 생산 능력과 예, 지금 예. 검증이 안 돼 있고 현대차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하고 그 잘 나가던 폭스바겐도 지금 아까 설명드렸지만 유럽에서 고전하고 있고 예. 예, 그래서 실제 현대 기아가 점유율이 테슬라 못지않게 좀 늘어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그리고 지금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지금 굉장히 뒤처져 있다는 거. 예. 이게 예. 상당히 기회죠. 예. 일본이 뭐 뒤쫓아올 수도 있지만 지금 구도상 도요타의 제가 계획을 봤는데 2030년까지 딱 이렇게 스케줄을 보니까 아직도 하이브리드가 훨씬 많아요. 예. 생산량이.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에서도 참 일본 거대한 정말 대단한 나라인데요. 네. 근데 일본이 점점 진짜 하여튼 약간 뒤처지고 있는 느낌이 갈라파고스 예. 같은 좀 느낌이 들어요. 뒤처지고 예.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전기차로 바뀌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근데 도요타라고 모르겠어요. 예. 사실은. 근데 하이브리드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놓치고 싶지 않아 하는 것도 좀 이해는 가는데 예. 그걸 너무 붙잡고 있고 그래서 도요타가 저는 좀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 우리 한국 기업들은 이제 NCM 배터리 만들어서 계속 하고 예.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 들어보셨죠? 예. 그 고체로 된 예, 예. 예. 그거 사실상 그 작년에 시제품을 내놨어요. 예. 유튜브에 공개를 했는데 아니 뭐 어쨌든 굴러는 가더라고요. 예. 근데 굴러는 예, 가겠죠. 굴러는 가는데 2025년도에 이제 양산을 목표로 했는데 이번 최근에 나온 제가 뉴스를 본 기억이 나는데 2030년 정도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이 자꾸 어떤 네. 진짜 중진국이 돼가는 느낌까지 막 들고 막 그럴 네, 때가 있어요 보면. 있었는데, 예. 예. 이게 정치적 후진성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기도 네. 하고요. 예. 근데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부분하고 뭐 그것도 여기 배터리 부분, 뭐 전기차 예. 그런 것들은 끊임없이 한번 이렇게 체크를 투자를 해야죠. 하시는 왜냐면 분들은 우리나라가 지금 잘하고 있는 분야라서 예. 공부를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투자하시는 분들 한번 지켜보는 예.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